다음은 스테르담 작가의 책 나를 관통하는 글쓰기에 나오는 내용과 저의 생각입니다. 1. 글쓰기 욕구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분명히 관통한다. 글을 쓰지 못하면 글에 대한 고품이 상당하고 글을 씀으로써 안전함을 느낀다. 더불어 소속과 애정 욕구 또한 충족되고 존중을 넘어 자아 실현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발견한다. 내 글과 나, 그리고 나의 글을 읽어주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욕구들이 자연스레 채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도 욕심이나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다. 책을 위한 글, 글을 위한 글, 과시하기 위한 글, 멋부리기 위한 글은 욕구를 벗어난 것들이다. 저자는 글쓰기가 매슬로우 욕구 5단계를 충족시켜준다고 말합니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 욕구를 뜻합니다. 글쓰기란 도전은 상대적으로 덜 거세다. 본업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일도 아니다. 그저 내가 노트에 무언가를 적거나 모니터 앞에 앉아 차판을 두드리면 된다. 단 한 줄을 써도 나는 생산을 한 것이 되고 두 줄을 쓰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도전이라고 말했지만 글쓰기는 오히려 나를 덜 흔들리게 하고 중심을 잡아준다. 도전의 결과는 만족스럽다. 본업도 충실히 하며 글쓰기를 통해 많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하므로 나는 이것을 도전의 결과라기보다는 도전의 과정이라 칭하고 싶다. 살면서 깨달은 건데 감당 가능한 도전은 그리 많지 않다. 글쓰기는 앞뒤 재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감당 가능한 도전인 것이다. 글을 잘 쓰기 위해 높은 목표를 두거나 당장 책을 내겠다는 욕심을 갖지 않으면 그 시작은 더 쉽다. 글쓰기는 다른 것에 비해 당장 도전 가능한, 감당 가능한 도전입니다. 너무 잘 쓰려고 하거나 당장 책을 내겠다는 욕심만 없으면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글쓰기와 돈의 상관관계. 첫째, 셀 수 있고 뿌듯하다. 돈을 모으듯 글을 모으면 마음이 뿌듯하다. 쌓여있는 글을 보면 내가 지난날을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 하는 보상감까지 얻는다. 둘째, 많아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우선 내 글이 많아야 한다. 하나하나 써내려가 쌓인 수많은 글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출판사의 제의를 받거나 투고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기고를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바로 내 글인 것이다. 그 수많은 글 속에 내 세계관이 있고 실력이 있으며 명성이 있다.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는 사람들은 그 쌓여있는 글의 진가를 바로 알아챈다. 셋째, 이자가 생긴다. 나는 쌓여있는 내 글의 이자는 물론 복리도 붙는다 믿는다. 단지 글을 썼을 뿐인데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고 강연과 기고 등 수많은 기회라는 이자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고 있다. 넷째, 나를 위해 열일한다. 세 번째, 공통점과 유사한 부분이다. 나는 본업이 있다. 그래서 평소엔 본업에 매진한다. 본업은 내 생활의 무게중심이다. 그러니 집중해야 하고 그 본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내 글과 책은 열일한다. 돈이 알아서 이자를 챙기고 건물주라면 건물이 돈을 쓸어 담듯이 내 글은 여기저기 퍼져 나를 알리고 책이 된 글들은 서점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본업에 더 충실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순환을 지켜가는 것이다. 다섯째, 많을수록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백만장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나는 글만장자가 먼저 되고 싶다고 다짐한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듯이 글이 많으면 좋은 사람과의 인연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글쓰기 강의나 저자, 강연 등을 통해 이미 선한 영향력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글은 소중한 나의 자산이다. 당장 그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기대 이상의 자산. 나는 내 글이 내 글 쓰는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깨달음을 상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쓰기와 돈의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입니다. 글이 많아야 책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책을 내게 되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수동적 소위 발생합니다. 글이 많을수록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선한 영향력에 대하여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생각한 건 그러니까 글쓰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글을 통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뤄질 때 사람은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은 내 글의 결과물이다. 대부분의 보물은 과정에 있고 본질에 숨어 있다. 그것이 글쓰기라고 나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오늘의 글이 하찮게 보일 때, 글 하나 둘 써서 뭐하냐는 자괴감이 들 때, 지금 쓰는 글이 나를 관통하지 못할 때, 구독자 수를 단기간에 늘리지 못해 허탈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왜 쓰고 싶고 왜 책을 내고 싶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돌아봄의 시간을 글로 쓰면 된다. 저자는 글 쓰는 과정에 집중해라. 그러면 책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6. 글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이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다. 우리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글은 한 번에 아우른다. 더 놀라운 건 글쓰기는 내가 한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만을 담는 게 아니라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을 담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남겨야 한다. 무조건 남겨야 한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 존재를, 글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답장을 받을 일이 없다. 나는 죽으면 사라지지만 내가 쓴 글은 영원히 남습니다. 나의 존재를 세상에 오랫동안 알리고 싶다면 글을 써야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라. 7. 글쓰기라는 용기. 첫째, 글쓰기는 내 안의 용기를 발견하게 해준다. 용기는 힘주어 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일 수 있다. 나를 마주하면 생각보다 더 대단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다. 글쓰기는 나와의 만남 그 자체다. 내가 쓰는 글이란 결국 내가 받아들인 세상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여 내어놓는 결과물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와 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관통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글은 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는 내가 흥건하게 배어 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장점과 고민 그리고 스스로 잘 해내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나도 모르고 있던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글쓰기는 나를 굳세게 해준다. 적는 것의 힘은 대단하다. 글은 기록이자 표현이다. 기록되고 표현된 나의 생각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진화하고 그것은 실제가 된다. 실제해야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만들 수 있다. 막연한 상상에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기록하여 깨닫고 굳세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다. 셋째, 글쓰기는 내가 주체가 되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사람이 흔들리는 건 불확실성 때문이다. 글쓰기는 내 안의 용기를 발견하게 해주고 또 굳세게 해준다. 불확실성에 휘둘리기보단 주체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글쓰기는 내 안에 숨어있는 용기를 찾아줍니다. 글쓰기는 나를 굳세게 해줍니다. 글쓰기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